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 이후 석포 재련소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법령 관련 위반이 다수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석포 재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 종합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배상윤 석포 재련소 전무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오마이뉴스 하면 모든 시민이 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인이자 시민으로서 종합적인 이야기해 주시고요. 배상윤 전무 역시 석포 재련소 입장을 대변하러 오신 만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중금속 유출 경로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재련소 유출 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조 기자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석포 재련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석포 재련소에서 만드는 아연괴가 아닌 환경 오염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석포 재련소 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그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석포 재련소의 1공장에서 카드뮴 농도가 상당히 많이 높게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년 동안 1공장 그리고 2공장에 대해서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 그리고 유출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이 보도 자료 이게 지난 20일 전쯤입니다. 그 환경부가 낸 보도 자료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형광 물질을 활용을 해서 공장 내부 주입정에 그 2개의 주입정을 이 형광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공장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도 모두 검출이 된 거죠. 네. 결국은 공장 내부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다.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이 조사 과정에서 재련소 내부 토양의 카드뮴 오염도 좀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그 내부 카드뮴 오염 수치가 굉장히 높았죠. 그 당시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최대 25만 배를 초과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진짜 그 오염원 중에 오염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유출 경로가 확인이 됐고 공장 부재 카드뮴 농도 역시 좀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 환경부 조사 결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예.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재련소라는 것이 특히 아연 재련소는 이제 자연적인 광석을 속에서 이제 그 다양한 금속 중에서 이제 아연을 분리하는 과정에 거기에 있는 다른 어떤 중금속들이나 오염 물질들로 분류되는 물질들이 부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먼지 형태든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재련소라는 곳에는 항상 그 공장 내에 다양한 중금속이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것이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든 땅이든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상시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50년이나 된 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누적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혹여라도 이것이 낙동강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실은 다양한 조치를 계속 취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환경부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지하수 정화 명령이 오염 방지 명령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오염 방지 명령 순서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환경부도 아마 스스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은 조사를 쭉 진행해 왔고요. 네. 그 결과 저희들 조사 내용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나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많이 막고 있는데 일부 유출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또 추가 보완 조치를 취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 계획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 특별 점검에서는 11건의 법령 위반이 있었고 적게는 과태료, 크게는 시설 사용 중지 조치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했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환경부에서 낸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달에도 이미 그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특별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모두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었는데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 대기 오염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7개 굴뚝이 있습니다. 이 7개 굴뚝 중에서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최저 1.3배 그리고 최대 9.9배를 넘어섰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환경부는 밝히고 있고요. 네. 또 허가받지 않고 설치했거나 또는 사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이 배출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물 환경 분야에도 있는데요. 물 환경 분야에서는 모두 한 4건 정도가 지금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108개 조사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 108개 조사 지점 중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사 지점에서 그 초과를 했고요. 특히 공장 부지 내 그리고 공장 부지 외에서도 그 모두 초과를 했거든요. 하천변에서는 그 무려 16,870배를 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너무 많은 그 초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그 석포제련소 부지 내에 있는 오염 토지 현황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그 정화 계획 그리고 정화 이행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또 조사를 또 실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모두 3건의 위반 사항이 나왔거든요. 네. 이미 그 몇 년 전에 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좀 전에 그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조 기자께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2018년 폐수 유출에 대한 조업 정지 20은 처분을 받았을 때 네. 이제 물론 지금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개선을 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법령 11건을 위반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좀 환경 관리 이 관리 실태가 좀 미흡하다고 비춰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지금 그 11건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짚어 보시면 그 회사 운영 일반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은 큰 위반 사항이 있는 것처럼 또 건수도 많고 네. 무슨 무허가고 이렇게 보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조사 이 점검이 대대적인 점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조사를 오신 분들이 강평을 할 때 그랬습니다. 옛날보다 석포제련소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여기 지적된 것이 무허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공장 내에 각종 인허가로를 관리하는 시설이 한 2,000개 정도의 그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면 신고 절차가 진행되다가 멈춘 것도 있고 꼭 어느 회사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미비가 순순히 나옵니다. 저희들이 네. 이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도 분명히 여기 나왔고 요건 바로 서류를 넣어서 바로 즉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한 30건 있었고요. 네. 어떤 것들은 뭐 일지를 제대로 기재를 안 했다든지 그런 사소한 걸 지적할 정도로 꼼꼼하게 지적을 하시다 보니 좀 건수가 올라갔었고 네. 아까 말씀하신 토양 등등에 대해서는 처분 관청조차도 이거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적부제점수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걸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가라고 지금 조금 질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낙동강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시설물인데 이게 또 다른 법령과의 관련이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1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오히려 더 요 정도 지적이 나올 정도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꿀뚝이 92개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굴뚝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스 농도가 조금 높은 데가 있어요. 기준치 이내인데 거기만 딱 9개인가를 찍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조금 문제가 됐고요. 네.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해서 이것조차도 저희들이 다 준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지금 외과문사보다는 큰 문제가 아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조사를 하면서 보면은 예.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그 1공장이라든지 2공장에 있는 토양 오염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예. 이때 당시에 원광석 운반이라든지 재련 과정에서 공장 전체 부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지적을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조사 지점을 실질적으로는 석포제련소가 자진 신고한 지점만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만 있었고 또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땅을 좀 깊이 파서 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 지하 3m 정도까지만 파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눈 가리고 아웃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예. 네. 그거 조금 설명드릴까요? 네. 여기에 예. 대해서. 그 우리 토양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토양환경보전법상에 토양 조사든 정화든 전문 업체가 합니다. 네. 물론 돈은 저희들이 주고 발주를 합니다만 그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과정인데 조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전체를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 추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장 전체 시설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조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깊이 등등도 굴착이 깊어지게 되면 다른 또 제2차 오염 등등의 문제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 가리고 아용하는 걸 안 하는 거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 오염을 하게 되면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옆으로 측면이죠. 네. 옆으로 추가 오염이 있으면 계속 정화를 해나가야 되고요. 바닥도 3m 이하에서 계속 오염 물질이 나오면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 정화가 그러니까 조사가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화 과정에 들어가서 또 그 문제는 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런 사정이 반영돼서 과거에 그렇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곧 아마 시정을 할 겁니다. 네, 예, 예.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지금 뭐 그 저희들 공장이 그 15만 평 정도 되는 대부지고요. 이게 산지가 아니면 한 30만 평 정도를 차지해야 될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연 재련 생산량 기준으로 하면 이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공장입니다. 네, 그 안에 보면은 굴뚝도 약 한 100여 개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뭐 배관 길이가 수백 킬로에 달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리고 전기 사용량만 해도 한 22만 가구의 소도시만큼 씁니다. 이런 큰 거대 규모의 공장이다 보니 하나하나 어떤 걸 개선했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석포 대기와 수질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기는 석포에서 저희들이 그 공장에서 100m 이내 거리에 환경공단에서 버스를 2달간 세워놓으면서 대기 측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상이 없다는 점이 작년 봄에 밝혀졌고요. 네, 현재 작년에 지금 석포 마을 안에 도시대기 측정 장비에서 모든 중금속과 황산가스 등등 각종 가스를 다 측정을 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1년 이상 해본 결과 거의 지금 태백 수준, 일반 산지의 수준으로 지금 대기가 확인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공장 내 저희들 대기 환경 노력들이 개선 노력들이 현재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뭐 석포재련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공장 내부에 대해서 다 조사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더 많은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일반 그 시민들 그리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개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이제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해왔다면 좀 더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조 기자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시민의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석포 재련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시민단체들은 석포재련소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 있는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 시민운동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낸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오염 덩어리 재련소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느냐. 이 상당히 좀 그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영풍그룹이었기 때문에 영풍문고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영풍재련소 같은 공해산업으로 돈벌이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게 있고요. 네, 또 많은 그 시민단체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영풍 석포재련소가 소홀히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흥재련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장흥재련소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조사단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 장흥읍 일원의 토양 오염이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재련소를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당시에도 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오염원이 인체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린이의 몸에서 그 나비라든지 그 이런 그 중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발견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기자께서 지금 지역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계신데 이 아무래도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체에 먹는 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련소 측의 입장은 어떤지 표명해 주시죠. 그 1,300만 젖줄인 낙동강 또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입지의 부적절성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물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가스가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저희들 말이 아니고 당국의 확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물 자체가 하류에 식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그 부적절하지는 않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 그 환경부 단속을 하고 보도자를 낼 때 항상 보시면 35km 지점이라든가 이런 지점의 수질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환경부가 공개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동댐에 물을 뜨면 일체 중금속이 지금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낙동강 전체에 저희들에서 무슨 오염 물질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걱정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보고 잘하라고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되는데 아까 장항재련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장항재련소는 일제시대 때부터 진행되어 온 재련소입니다. 그리고 그 재련소는 그 전광을 원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그 일체를 그냥 200m 꿀떡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석포재련소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015년도에 대대적인 주민건강조사와 주변토양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 전에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잘 나올까? 그런 결과 일단 그 주민들 전체 모든 2년간에 걸쳐 추적조사를 계속 안 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계속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중금속 등등이라는 건강상의 유해성이 발견된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니터가 현재까지도 아무도 그로 인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뮴 농도가 일반 국민들보다는 우리 일반 국민보다 한 3배 정도 높다는 좀 결과가 그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전체 WHO 기준이나 세계 기준보다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심지어 그 카드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조군이었던 그 봉화의 모청정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과 아무 상관없는데도 전 주민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 토양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과 미국의 기준으로는 오염 토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련소는 그런 가타부터 따지자고 전부 재원을 투입해서 정화를 할 생각인데 생각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석포재련소는 대한민국 그 비철금속 산업의 메카 같은 곳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처음 이 아연이나 비철금속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에서 대표적인 소재 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서 계속 산업적으로도 영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게 어떤 기업의 어떤 책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폐수 방류에 대한 오염도 우려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시설 개선도 하겠다 밝히셨는데요. 이 무방류 시스템 도입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행하실지 계획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무방류는 지금 공장 시설이 거의 오늘 내일 지금 공사는 거의 끝납니다. 곧 시험 가동에 들어가게 되고 있고요. 이 무방류 시스템은 하루에 저희들 한 1,300톤 가량의 공정 과정의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청소수라든가 한 2,000톤 정도의 물을 전부 끓입니다. 전부 수증기로서 다 회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만 좀 그래서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 시설이 되면 물이 낙동강으로 전혀 안 나갑니다. 두 번째는 아까 침투수 등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천 바닥 안반까지 저희들이 그 특수 시트 파일을 박아서 차단 장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지하에서 나가는 물도 일체 나가지 않도록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요 2개가 다 끝나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 아마 석포재련소가 낙동강에 뭘 내보내는 것은 오염 제로화 될 것이다. 그 목표로 가겠다. 그래서 공장 상류와 하류의 물이 똑같은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세계 재련소 역사상 없는 그 대대적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포 재련소를 둘러싼 환경 오염 논란 먼저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조업 정지 관련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